남북으로 길게 뻗은 베트남은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가진 나라다. 특히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행렬이 진풍경이다. 나는 하노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했다. 끝도 없이 쭉 뻗은 이 고층 빌딩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하노이의 유일한 전망대로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명소라고 한다. 약 270m 높이의 전망대까지 1분여 만에 도착했다. 오토바이의 매연으로 악명 높은 하노이에서 오늘처럼 맑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보기 드물다고 한다. 좁고 긴 직사각형의 건물, 유럽풍의 붉은 지붕이 이색적이다. 특히 하트 모양을 닮은 호떠이는 하노이에서 가장 큰 자연 호수다. 전망대 안에서도 유독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겨우 몇 발자국인데 꽤 아찔하다. 저마다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노이의 이색 명소다운 진풍경이다. Và Hà Nội là một thành phố nghĩa là có rất là nhiều hồ. Thế thì nó vừa cổ và vừa hiện đại, nó đan xen. 호수가 많아 물의 도시라 불리는 하노이. 이곳에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도심 중앙에 위치한 호안기엠 호수다. 호안기엠 호수는 오랜 전쟁을 겪은 베트남의 역사와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다. 호수 안 인공섬으로 가기 위해선 해욱이라는 붉은 다리를 건너야 한다. 섬 안에는 호안기엠 호수와 관련된 전설 속의 자라가 전시돼 있다. 길이 약 2m, 너비 1.2m, 250kg에 달하는 대왕 자라다. 호안기엠은 검을 돌려준 호수라는 뜻이다. 베트남의 건국 영웅 레러이가 이 호수에서 자라가 전해준 명검으로 명나라 군사를 물리친 뒤 다시 돌려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옥선 사당은 문, 무, 의 세 성인을 모신 사당으로 몽골의 침략을 무찌른 13세기 베트남 전쟁 영웅 쩐홍다오 장군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사당 가장 안쪽에는 명청시대에 인기가 높았던 중국 학문의 신 문창제군이 모셔져 있다. 그는 수엄의 신으로도 알려져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Thế thì cái đền Văn Xương đây là nơi mà thường mỗi khi bước vào những kỳ thi lớn ấy thì các bà các mẹ cũng như là chúng tôi đến đây để xin được đỗ đạt thi cử tốt hơn thôi. Thế thì mục tiêu chỉ như vậy thôi. Còn đây chỗ nơi này thì theo tôi được biết thì đây là cái nơi mà cái năng lượng rất là cao của thủ đô Hà Nội. Cái nơi mà đến nơi chúng ta cho chúng ta được một cái tâm thế rất là dễ chịu, là sảng khoái. Và xin chào mừng các bạn đến với thủ đô Hà Nội của chúng tôi. Vườn xưa đầy dấu yêu nhớ nhiều, ngày xưa cho nhau bao yêu thương tình nồng ấm bên vai anh. Thời gian dần xóa hết. 나는 베트남의 최북단 사파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갔다. 오래된 디젤 기관 열차지만 사파까지는 너무 멀고 험한 길이라 대부분 기차를 이용한다.
사파까지는 9시간 기차를 타고 라오카이역에 내려 다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야 한다. 막상 침대 객실로 들어가니 운치 있는 조명이 야간 기차 여행을 설레게 한다. 중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산악마을 사파. 나는 베트남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다. 사파는 다양한 산악 부족들의 도시다.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지역이며 연중 안개 속에 묻히는 날이 많다. 도심 하노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마을. 곳곳에서 소수민족 옷차림을 한 이들이 눈길을 끈다. 마을 입구 안내 지도에 웬 사람 얼굴들이 있나 했더니 사파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표시해둔 것이었다. 나는 소수민족 중 하나인 몽족이 사는 마을에 가보기로 했다. 마을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한단다. Như các bạn đã thấy thì ở đường lên Sapa là rất là khó khăn và nếu mà chúng ta muốn đi những cái bản xa xôi mà ít khách du lịch thì chúng ta nên di chuyển bằng xe máy. Thứ nhất là tiết kiệm được thời gian, thứ hai là tiết kiệm được tiền bạc nữa. 오토바이를 운전해줄 운전수다. 그런데 과연 이 오토바이로 험준한 산악길을 잘 달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승차감은 좋지 않지만 걱정과는 달리 험한 길을 꽤 잘 달렸다. 두 시간쯤 굽이진 산악길을 달리자 베트남 북부 지역의 특징인 계단식 논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노란색으로 물든 변은 없지만 이 자체로도 장관이다. 층층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어진 계단식 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한 폭의 그림 같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이곳을 최고의 휴양지로 극찬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풍경에 내 마음도 한 박자 쉬어간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추수가 끝난 뒤다. 나는 인근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몽족의 전통 복장을 한 여인들이 보인다. Chào, chào. 작고 소박한 마을은 우리의 시골처럼 정겹다.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시끌벅적하길래 가까이 가봤다. 마을 잔치라도 있는 듯 고기 손질이 한창인데 그 양이 꽤 많다. Nó có. Năm ngoái thì nó nói hết là năm ngoái thì người ta nhìn thấy sản xuất thì có mười ít. Mình đang hôm nay là mình đang hòa thôn làm ít cho gia đình. Để gia đình rồi bảo vệ rừng. Nếu không là không phá rừng. Đấy, để cho người dân. 크고 작은 대야에 물소 수육을 담느라 분주하다. 잘 익은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삶은 고기를 마을 사람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도 그들의 전통이다. 한번 맛보라고 내게도 고기 한 조각을 건네주는 모습에 인정이 넘친다.
대야 가득 고기를 담아가는 모습이 신나 보인다. 서로 고기를 나눠 가진 후에는 이웃들과 모여 식사를 한다. 인심 좋은 마을 주민 덕분에 나도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진짜.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지만 소박한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는 것.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다. 잔칫날 술이 빠질 수 없다. 쌀로 만든 전통주다. 마셔보니 생각보다 독해 깜짝 놀랐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물소 선지, 핏기가 선명하다. 내게 한 술을 권해줘 먹어봤다. 과감하게 먹어보니 비리지 않고 양념 맛이 강해 맛있었다. 나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붕 판시판산으로 향했다. 판시판산은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거의 구름에 가려져 정상에서 산 아래를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다고 한다. 날씨가 맑기를 기대하며 발길을 옮겼다. 전망대까지 운행 거리는 6,292m다.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케이블카가 출발하자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이 들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간 고도차가 1,410m나 돼서인지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졌다. 전망대까지는 15분 정도 걸린다. 구름이 산 위에 가득 내려와 앉아 있다. 산과 구름과 하늘의 경계가 없는 이곳은 가히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붕이라 불릴만 했다. 판시판산은 베트남인들에게도 그 인기가 대단하다. ra thì mình chưa đi Phan Xipang lần nào, thì mình cũng muốn lên trải nghiệm Phan Xipang xem trên này có gì. Đấy là rất là tự hào là Việt Nam có những cái địa danh rất là đẹp như này. 정상까지 가는 산악기차가 있지만 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물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150단 돌계단과 9개 층의 인공폭포가 눈에 들어온다. 돌계단을 오르니 불교 성지답게 베트남에서 가장 크다는 31m 좌불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잠시 멈춰 기도를 한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한다는 판시판 정상.
나는 다시 몇 계단을 더 올라 해발 3,143m 정상에 섰다. 백두산보다 약 400m 더 높다. Thứ nhất đó là tinh thần về dân tộc, tinh thần về dân tộc, lịch sử văn hiến 1000 năm của Việt Nam. Thì đây là cái nơi mà khởi nguồn của Phật giáo ở Việt Nam, cho nên đó là mọi người có vẻ rất là tôn nghiêm, rất là thành kính với lại cái ngọn núi ở đây, và rất là gọi là tôn tạo và bảo tồn nó để cho nó ngày càng phát triển đẹp hơn. 구름과 안개로 뒤덮인 풍광이 마치 신비로운 동양화를 감상하는 듯하다. 갓바 섬으로 향했다. 항구에서 갓바 섬까지는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갓바 섬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는 명소라고 한다. 갓바 섬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린다. 갓바 섬은 하롱베이에서 가장 큰 섬으로 과거 전쟁 당시 군사 요충지였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섬 곳곳에 남아있다. 전쟁 당시 폭격을 피해 동굴에 숨어 환자를 치료하던 곳이다. 이런 산속에 동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병원 입구가 나온다. 아름다운 휴양지로만 생각했는데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동굴 안은 생각과는 다르게 콘크리트로 돼 있다. 창문 하나 없이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요새 같다. 동굴은 총 3층이며 17개의 병실이 있다. 이렇게 각 방에는 당시의 병실을 재현해 놓았다. Nhưng mà trước đó khi mà vào thế kỷ thứ 14, một vị tướng thời Trần của Việt Nam, ông ấy đi lên đây và ông ấy phát hiện ra cái hang này và ông ấy đặt tên cho hang là hang Hùng Sơn. Sau này khi mà vào thế kỷ thứ 20, khi mà chiến tranh giữa Mỹ Việt Nam xảy ra, bộ đội khu phía Bắc Việt Nam nước ta cùng với nhân dân huyện đảo Cát Bà cùng với cả Trung Quốc đã xây dựng bệnh viện trong lòng hang. Sức chứa tối đa dành cho thương bệnh binh chữa trị ở đây khoảng 200 người và sức chứa tối đa cho mọi người đến đây trú ẩn tránh bom có thể lên tới 2.000 người. 베트남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호찌민도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2층은 꽤 넓은 공터인데 군인들이 전술, 전략을 연구하고 훈련했던 구역이다. 베트남 전쟁의 중심지였던 갓바섬.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휴양을 즐기는 곳으로 변했다. 베트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갓바섬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나는 갓바섬에서 출발해 란하베이를 둘러보는 유람선 투어를 신청했다. 가격은 5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정도고 8시간 동안 란하베이를 여행한다. 점심 식사와 카약, 스노클링도 포함돼 있으니 꽤 저렴한 편이다. 유럽 배낭 여행객들도 눈에 많이 띈다. Travel North Vietnam because lots of natural place who interest me, and I'm French, and in North Vietnam there are many places where French were, and it's interesting to me to know these seats. Crazy Frenchy. 그는 한 달째 베트남 북부를 여행 중이라고 한다. For holiday, and because I see a lot of pictures of this seat, and it's look wonderful, and I want to see by my eyes. It's important to me to see. 맑고 청명한 하늘, 바닷바람이 상쾌했다. 제일 먼저 방문한 원숭이 섬. 잔잔한 파도,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그야말로 청정 지역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최고의 휴양지다.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전망대에 올라 섬 전체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전망대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다. 산책 정도로 생각했는데 뾰족한 돌을 밟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힘겹게 올라온 보람이 있었다. 그림 같은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다. 크고 작은 섬들이 삼삼오오 모여 끝없이 펼쳐져 있는 란하베이. 파도가 없어 잔잔한 호수 같다. 많은 이들이 베트남 북부 하면 하롱베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란하베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곳이다. 란하베이 섬 사이로 들어가 보니 거대한 기암괴석들이 눈에 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할롱만에는 란하베이를 포함해 약 3,000개의 기암괴석이 있다고 한다. Ở Lan Hạ Bay thì nó có nhiều đảo, nhiều vịnh. Còn ở Hạ Long Bay thì nó hình thành những tảng đá anh Kiệt. Trên ở phía dưới thì nó bào mòn bởi sóng biển á. Còn phía trên là nó to dần, nhỏ dần ở dưới đáy mà to dần ở phía trên. 다음은 란하베이의 좀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복숭아처럼 생긴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바짜이다오 섬. 특히 파도가 없어 수영이나 카약을 즐기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한다. 푸른 쪽빛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만 봐도 시원해진다. 아쉽지만 나는 수영 대신 카약을 선택했다. 카약을 타고 섬 근처를 돌아봤다. 이곳은 영화 인도차이나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신비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이 들었다. 작은 터널 같은 곳을 지나자 섬 안에 또 다른 바다가 나타났다.
섬과 섬이 이어져 만들어낸 바다. 파도가 거의 없어 마치 고요한 쪽빛 호수 같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곳을 갓바섬 최고의 휴양지로 꼽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고산지대의 자연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비경.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수천 년 베트남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 베트남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여행이었다.